사실 저도 대표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자영업을 10년 정도, 11년 차 지금 하고 있고 나름대로 돈을 잘 벌고 제가 하는 분야에서 또 성과를 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돈 버는 거랑 유지하는 거랑 불리는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 없이 정말 그냥 버는 것만 집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는 족족 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번 생에 내가 되게 부자는 못 될 것 같다고 쓰는 욜로? 맞아요. 뭐 워라밸이 욜론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올바른 멘토를 붙들지 못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달라져요. 절대 안 달라지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교육에 투자할 때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든지 한 가지만 알려줘요. 의식만 성장시키는 교육이 있고 세일즈만 세일즈도 멘트만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부동산도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소형이면 소형, 지방 투자면 지방 투자 되게 쪼개서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를 전체를 보여주는 교육은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하나 배운다고 했을 때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봐봐요.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문법이 중요하죠. 네. 회화 중요하죠. 글쓰기 중요하죠. 리딩 읽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 말을 할 때 또 뭔가 말하는 방식에 대한 스타일도 중요하죠. 이 중에서 다 각자 따로 배운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이 중에서 하나도 소용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용기 하나면 돼요. 근데 봐봐 세분화 시켜가지고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문법, 글쓰기, 뭐 말하는 거, 외우는 거, 뭐 듣는 거 저는 아직도 영어로 읽어라면 난 졸릴 것 같아요. 난 영어로 읽지도 못하고 난 중국어도 잘 읽지를 못해요. 중국어 쓰는 건 더 어려워요. 근데 난 중국어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영어를 말할 수 있고 듣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도 똑같아요. 뭘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어도 똑같아요. 뭘 듣냐. 지금 우리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한국어 하잖아요. 이 한국어 들을 건지 아니면 옆에 그냥 수다 떠는 아줌마들하고 그냥 남편이 끼리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맨날 맞아요. 시어머니 뒷담화 나고 뭐 커피에 모이면은 한숨 쉬면서 뭐 어쨌든 자기들끼리 모여다가 이런 또 흩어지고 또 다음에 또 모이고. 맞아요. 어떤 한국어를 듣고 어떤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한국어를 쓰고 듣고 하는 목적이 뭔데 사명이 뭔데 내가 결국에 내가 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자 하는데 과연 내가 행복에 대한 부분들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내 자신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해야 돼 이런 것도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불공평하게 지금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를 뾰족하게 얘기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저도 끊임없이 다 알려고 노력하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거는 더 알려고. 왜냐면 배울수록 돈 벌수록 겸손해져요 사람은. 근데 다 알려고 노력할 거라. 근데 그걸 뭘 위해서 그 코어가 뼈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뼈가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돈 되는 영어를 배워야 돼요. 문법을 배우는데 돈하고 상관없는 문법. 돈하고 상관없는 글쓰기, 돈하고 상관없는 책 읽기, 돈하고 상관없는 어쨌든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영어 하나 배워. 돈하고 상관없는 학원에 등록하는 거. 영어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영업 하나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어 하나 가지고 얘기했는데 봐봐요. 부질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원에 한번 등록해봐요. 저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 호주에 가기 전에 학원에 등록했나?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학원에 등록해봤어요. 그 학원에 등록했던 그 몇 달은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의 아무런 그냥 학원 등록해서 차라리 그 선생님하고 뭔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심 하는 게 차라리 더 좋았어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하게 됐고 그냥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친구들 영어 자체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저한테 도움이 1도 안 줬어요. 내가 영어 학원에 등록도 해봤지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의식성장도 배워야 되고 뭐 마케팅도 배워야 되고 뭐 세일즈맨 부서마다 다르잖아요. 이제 뭐 글쓰기 하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콜드콜도 있고 뭐 아니면 퍼널 마케팅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전자책 쓰기도 있고. 근데 이걸 다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개미들은 옵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략이 없으면 뒤죽박죽이에요. 맨날 이거 우리 맞추는 것도 빨간색 다 맞출 거면 빨간색 또 옆에 보면 잘 안 맞춰져요. 이거 다 평생 가도 못 맞춰줘요. 이게 퍼즐이고 이게 알고리즘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복잡계인데 그래서 저는 PCM에 들어온 수강생들에게
우선순위부터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각자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맞춤형으로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가장 뼈다귀는 돈이에요. 우리는 돈을 얘기 안 하면 거의 마치 죄인처럼 이게 다뤄요. 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얘기하고 돈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누가 돈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 한국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알아요? 이상한 취급받아요. 소물 취급받죠. 근데 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돈을 얘기하는데 돈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 생각보다 돈을 오히려 더 안 따라요. 맞아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얘기하고 숫자를 많이 얘기하는 거 그건 정확성, 명확성 때문에 돈을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어때요? 남들한테 뭔가 보여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끌어가지고 어텐션이 너희들이 이 돈을 위해서 들어놓았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뿌리를 양성해 주는 거예요. 좋은 뿌리를. 근데 저도 그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선생님으로 내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돈 벌고 있잖아요. 나도 돈 벌고 있고 내가 돈 벌었던 방식을 또 수강생에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무자본 창업이에요. 사람들 콜드콜 영어 배우려 마케팅 세일즈만 배우려 들어왔는데 제가 밑바닥에서 한국에 2013년 와가지고 지금까지 무자본 창업에서 계단식으로 어떻게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걸 겨우고 배우려고 여기까지 배우면 목 틀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뒤에 것들이 더 중요한데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의 1% 룰이 더 중요한데 절대 망하지 않는 쿠션을 얹히는 방법 그거는 자본이라는 쿠션이 부동산으로 얹힌 것도 있지만 사람하고도 얹혀야 되고 더 큰 브랜드하고 협력 체제에서 얹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1단계 영업에 대한 단계 세일즈에 대한 마케팅의 단계와 플러스 기술의 단계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무자본 창업의 단계까지 내가 가르쳐 줬는데 먹튀에 나간 사람들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망했으면 바라는 왜냐면 직장에서 나갔는데 나랑 경쟁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또 이렇게 등에 칼을 꽂는데 자기하고 아무런 이득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협력을 하겠냐고요. 왜냐면 마지막 3단계는 협력 체제인데 협력 체제다 보니까 지금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딱 봤을 때는 한 커뮤니티 한 4명을 위해서 우리 같은 방향을 보고 남녀 관계에서도 서로를 보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금 팀워크 협력 체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부에서 오히려 우리가 탄탄해. 내부에서 문제가 대부분 생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직원들 관계 사이에도 팀워크 관계 사이에서도 이게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면 삶이 훨씬 수월해지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지 못 배워가요. 그래서 그 전 단계 무자본 창업하고 콜드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세일즈와 마케팅 그리고 돈 되는 언어에 대한 부분들, 멘트라든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알다 보면 알성이 어떻게 컸구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얻기 위해서 리스크, 감당, 가족의 희생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항상 기버 앤 테크라는 책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버가 돼야 되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고객 만족도, 고객 성공, 그 다음에 고객 부작용까지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이 경험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틀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얻고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 자체 마음가짐이 전 틀려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또 똑같이 또 저처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협력의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그 협력의 체제가 이런 사람도 협력이 안 돼봤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는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뭘 위해서 일하고 내가 진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진짜 롤 모델, 멘토가 필요하고 롤 모델, 멘토가 필요한 이유도 그래요. 멘토라고 하는 건 사실 나를 가이드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나를 또 등에 업히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때요?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벤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업이 올라가다가 리먼 브라더스도 봐봐요. 터져서 없어졌다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도 봐봐요. 없어졌다며. 프레지란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망해요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서는 개미들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로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옵션이 더 많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예, 진짜 우리의 자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또 보호받고 더 큰 브랜드하고 또 보호를 받는 그 부분이 생기려면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씨앗이 중요하고 기버의 마음이 중요하고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네.